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예, 오프라인 지나고 또 시험하고 수업하고 오랜만에 또 온라인 수업 들어와서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또 떨리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은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선생님 안 보고 싶죠? 예,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예, 하여튼 온라인 수업 다시 들어가서 이번 일주간 예고했던 것처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과 몸의 조절하고 있었죠. 우리 마지막 단원 방어작용에 대해서 자, 오늘은 질병과 병원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을 구분해 보고요. 두 번째,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병. 자, 질병이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 이상이 생긴 경우로 크게 둘로 구분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감염성 질병은 말 그대로 무엇에 질병을 일으키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인 것이고요. 비감염성은 원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을 비감염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아도 발병하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여러 생활 방식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작용해서 발병하는 질병을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하고 당뇨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에 해당이 되겠죠. 또 혈우병은 그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혈액 응고 인자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유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염성 질병입니다.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병으로 예로 결핵,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독감, 감기, 천연두, 콜레라 등이 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독감 같은 경우와 일반 감기는 약간의 질병의 원인이 되어진 병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질병들이 감염성 질병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어진 병원체는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체에 해당이 되어지겠고요. 예로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원생 생물이라든지 곰팡이 이러한 것들이 병원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병원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균이 있습니다. 자, 세균은 일반적인 원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 원핵생물은 보통 대부분 세균이 원핵생물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자, 이 원핵생물은 핵을 비롯한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핵도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핵도 따로 구분되어지지 않고요. 물론 핵 속에 들어있는 DNA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뭉쳐 있지만 핵을 비롯한 막성 소기관이 없는 생물. 자, 또한 세균은 이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 성분이 있는데요. 세포벽 성분이 있는데 그 세포벽 성분이 중요합니다.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갖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대부분은 단세포이면서 분열법을 통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균의 이제 분류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지만 모양에 따라서 동그란 공 모양인 구균, 그리고 막대 모양인 간균, 막대 모양균, 그리고 나선형을 띠고 있는 나선균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세균 하면 우리가 질병을 떠올릴 수 있는데 모든 세균이 우리 몸에 유해한 건 아니고요. 일부 세균이 우리 몸에 체내로 침투해서 빠르게 증식하거나 독소를 생산하여서 우리 몸에 문제를,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균에 의한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항생제가 있어요. 항생제란 막는다. 사는 것을. 그래서 사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로서 세균을 죽이거나 또는 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세균에 의한 질병을
항생제로 치료하게 되는데, 이 항생제는 무분별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또 이러한 세균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면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 처방을 받을 때는 항상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는 세균성 식중독이라든지 세균성 폐렴, 폐결핵, 이질, 위궤양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폐렴이라든지 폐결핵이 우리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 많이 언급되어지는 질병이니까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균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먼저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으로 되어져 있고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막 바깥쪽에는 세포벽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세포벽의 성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펩티도글리칸 성분. 자,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으로 되어 있고, 간혹가다 현막이라는 것은 세포벽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그 코팅제 역할을 감당하는 현막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운동기관으로 짧으면서 여러 개의 가닥을 가지고 있는 선모도 있고, 그리고 긴 꼬리처럼 되어 있는 편모도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핵을 비롯한 막성 소기관이 없이 DNA로 되어 있는 염색체가 중앙에 뭉쳐져 있고요. 그리고 막성 소기관이 아닌 리보솜은 막성 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핵세포에도 있고 원핵세포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염색체보다는 조금 작은 형태의 요 고리 형태의 플라스미드라는 보조 DNA에도 DNA 일종인 거예요. 보조 DNA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핵세포에 비해 단순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크기도 진핵세포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복잡한 구조가 아니어도 세포의 구조를 띠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병원체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병원체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간혹 가다가 우리 생명의 현상의 특성, 생물의 특성할 때도 다뤘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를 착각하는, 혼동해서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바이러스는 세균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얘는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죠. 자, 세균보다 그래서 크기가 훨씬 작고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들은 세균에 감염되어서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핵산, DNA나 RNA와 같은 핵산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물질대사,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대사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숙주 내에서만 기생을 한다고 했죠. 자, 바이러스는 기생하면서 그 숙주세포를 손상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생물에 기생하느냐에 따라서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동물에 기생하는, 식물에 기생하는,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로 구분되어지기도 하고요. 유전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D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와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 구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예로는 감기, 독감. 감기하고 일반 감기하고 독감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했죠?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DNA고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RNA고요. 축중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홍역,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간염, 소아마비 등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병원체 종류는 진핵생물인 것도, 앞에서 우리가 세균도 있고 세균보다 더 구조가 단순한 바이러스도 있다고 했지만, 진핵생물 중에서도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원생생물, 진핵생물 중에 원생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진핵생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물, 그리고 동물, 그리고 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균은 세균하고 좀 달라요. 균에는 곰팡이, 버섯 등이 균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거 외의 모든 진핵생물을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생생물들 가운데는 이렇게 단세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다세포인 경우도 있고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균 외의 모든 진핵생물을 원생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원생생물 중에서도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열대지역에서 곤충을 매개로
하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그럼 말라리아 알죠? 그래서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의해서 생겨나는 질병인데 이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를 통해서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 때 이 모기 속에 있는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의 혈액내로 들어와서 적혈구 파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말라리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계속 자게 된다는 수면병의 원인도 원생생물이 원인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균류도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버섯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을 식용으로 보통 쓰는 경우, 물론 못 먹는 버섯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 곰팡이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류가 직접 몸에 증식하거나 이 균류가 생산한 독성 물질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무좀. 치료 방법으로는 항균제로 치료하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무좀이라든지 건선 등이 이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병원체의 종류 마지막으로 변형 프라이온이 있습니다. 자, 이 프라이온이란 합성어입니다. 프로테인과 비리온의 합성어로 프로테인은 무슨 뜻이죠? 단백질, 비리온은 바이러스성 입자.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은 정상의 프라이온이 변형이 되어져서 단백질인데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인데 바이러스처럼 감염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형 프라이온의 특징은 그 변형된 프라이온이 한번 생기게 되면 접촉하고 있는 정상 프라이온 역시 변형시켜서 얘네들을 이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변형 프라이온이 단백질성 감염 입자가 되겠고요. 자,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생기게 되면 신경계에 있는 단백질들을 변형시켜서 신경계의 퇴행성 질병을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형 프라이온에 의해서 생겨나는 질병의 대표적인 예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치매 있죠, 치매. 치매가 사람의 이제 뇌신경의 퇴행성, 뇌신경 조직들이 파괴되어져서 기억을 잃게 되는 그 퇴행성 질병이 되어지게 됐고요. 사람의 경우는 그렇고 이제 소의 경우에는 광우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광우병 뜻이 미칠 광자에 소자를 써서 소가 미친 소처럼 소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 쓰러져. 얘가 미쳤나? 소가 미쳤나? 그리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 뇌신경계를 그러니까 뇌를 열어봤더니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으면서 조직에 문제가 생겼는데 얘가 그 원인이 변형된 프라이온 때문에 이 인접한 정상 프라이온들이 변형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뇌 조직에 그 파괴를 일으켜서 신경계 퇴행성 질병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어지는구나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병원체 감염 경로와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병원체 감염 경로는 이제 몇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 독감이라든지 요즘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계통으로 바이러스들이 전염이 되어져서 감염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가 대표적인 수인성 질병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수인성 물이 원인이 되어지는 질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 질병이 되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성접촉이라든지 아니면 그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았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에이즈에 걸려서 낳은 자식에게 바로 에이즈가 전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이즈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상처 등을 통해서 감염되어지게 되는 거죠. 또 말라리아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기와 같은 매개시키는 곤충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감염 경로를 피하게 되면 이런 질병들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감염성 질병의 감염원의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을 좀 살펴보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항상 개인위생관리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들 있죠. 예, 그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는 거. 그래서 이 마스크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손 씻기를 깨끗이 실천하는 거. 자, 피부 접촉으로 감염되어지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손 씻기 하는 방법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끓여 마시거나 또는 그 정수기 관리도 잘해서 정수를 잘 식혀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면 이 수인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은 질병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예,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 그리고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병원체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뭐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짧게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켜내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 방어작용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좀 구분해 봐서 이제 방어작용도 우리 몸에서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도 많이 덥고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중간고사 맞춰진 다음에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자꾸 매번 매 순간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독려해야 돼요. 스스로 독려를 해서 시간 관리도 좀 잘하고 또 특히나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들이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알찬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일주일 지나서 오프라인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